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서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자는 벌써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조한기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성일종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지고 이어서 사회적 공통 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한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서산 시민 태안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한기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투표로 되찾는 선거입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전 요즘 매일 거리에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듣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러 윤석열이 대통령이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요,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10번, 20번 듣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투표로 윤석열 정권 심판해서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료값 다 오르는데 우리 서민들 지갑만 얇아졌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경제를 회복해 가는데 우리나라만 경제가 추락해서 25년 만에 일본에게 성장률이 뒤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조한기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서산과 태안을 혁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회, 정부, 총리실, 청와대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조한기 한번 쓸 때가 되었습니다. 4번 떨어졌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사전오기 뚝심의 조한기에게 꼭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성일종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과 태안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8년간 저에게 넘치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4년의 시간을 더 허락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 서산 태안을 대한민국 성장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에서 서산 B지구에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그린 UAM 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센터 신규 사업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 사업 부지에 현대차 그룹이 들어와 수소에 기반한 최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지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5일 현대차 그룹과 첨단항공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태안 비주구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중심으로 대한항공, 한화 등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중소기업과 함께 밸류체인까지 형성되면 대한민국의 성장판 기지가 될 것입니다.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산 산단이 지난 30년간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해 왔듯이 서산 태안 비지구가 향후 100년간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학교까지 들어서면 인구 증가는 물론 우리 지역은 미래형 첨단 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서산공항과 서산태안 고속도로, 철도 등을 통해 교통 격차도 현격히 줄여 우리 지역을 수도권화시키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지역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해보는 공약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정해진 순서대로 2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상대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발표자의 보충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후보부터 2분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상 웰빙 특구와 태안 기업 도시를 아우르는 서산 간척지 비지구 일대의 미래 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해 만리를 열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서산과 태안이 대한민국을 추동하는 핵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셨고 현대차 그룹과도 이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음암해미 운산 등 서산 동북권의 문화탐방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한우는 세계적 명품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한우 명품 세계 음식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일대에는 국가해양정원을 만들 것입니다. 2028년 개항하게 될 서산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서산의료원의 최첨단 신관을 중축하여 서울대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태안 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를 조기 개교하겠습니다. 안면도에는 수영장이 포함된 명품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성현면 성남동 1원에 유아 실내 체육센터를 추가 건립하며 기존 시설은 주말까지 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관광의 인프라인 서산 태안 철도와 고속도로를 조기에 추진하고 이원 주민들의 염원인 이원대산 연결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 소속 3선 국회의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일종은 현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성일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조한기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변,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바로 잡아야 되죠. 검사 출신 대통령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메가서울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도권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역 다 말라 죽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 20대 젊은 인구만 60만이 넘습니다. 그중에 34만 명은 서울로 갔습니다. 지역소멸 이게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 제대로 안 하셔서 다시 묻습니다. 성일종 후보님, 수도권으로 이렇게 인구가 다 빨려가는데 인구 50만 서산 공약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메가서울 정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후보님 아주 좋은 질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메가 서울은 뭐 우리 저가 관련이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우선 뭐 선거적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생활의 편익성을 봐야 됩니다. 교통의 편익성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찬반을 가려가지고 원하는 데만 간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조한기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주민 편의성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당리당략이고 선거 전략이겠지요. 그래서 이 메가 서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서태안에 이제 50만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만 도시가 뭐 10년 이내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 첨단 복합 도시가 만들어지면 비지구 일대에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이러한 첨단 기술과 산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서산시에 지금 현재 4개의 공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동북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또 관광인데 이 관광에 역사 유적과 문화 유적이 있습니다. 특히 태안에 관광 유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유적과 역사 유적, 관광 유적이 만들어져서 우리 태안과 서산이 멋진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관광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오는 분도 충분할 겁니다. 이때 우리 지역의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좋은 교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4, 50만의 도시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조한기 후보께서 1분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메가서울 하더니 말이 좀 바뀌었네요. 조한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메가서울 반드시 맡겠습니다. 이번에 서산공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공항은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모두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예타 탈락 소식이 전해지니까 우리 서산태안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서산시 이통장협의회, 상공회의소, 초익회 등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현수막 수백 장을 걸었습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 일 좀 합시다. 이런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공항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업비 줄어들면 이용객 안전, 편의시설이 축소됩니다. 400억 대 예산으로는 공항터미널이 아니라 버스터미널 짓기도 빠듯합니다. 왜 이렇게 예타 통과를 못했을까요? 예산 줄어들면 공항 구실 제대로 못하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타가 실무자들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AHP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간 교수들이 들어가고 관도 일부 들어가지요. 그래서 충남 부지사와 서산시장이 가서 이 서산공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득은 얼마나 날 것인지 이런 것을 질문을 받습니다. 그게 0.5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무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0.4점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간 교수들께서 전국의 민간 공항이 다 적자가 나는데 서산 공항인들 적자가 안 나겠느냐, 어떤 대책이냐라고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중국하고 가깝고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중국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인천공항으로 오지 더 시설도 좋고 살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으니까 여기 올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타는 어느 관이나 국회의원이 이것을 관여할 수가 없는 거를 조한기 후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니까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조한기 후보는 서산공항 물 건너가고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이거 정말 비아냥되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 실망해서 이걸 살려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한기 후보의 현수막을 보고 그 실망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실무진이 못한 거, 제 국회의원인 제가 하겠습니다가 또 걸었고 이 부분을 무사히 통과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올해 예산 설계비 10억을 반영을 해서
2028년도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제주도든 울릉도든 비행기를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어서 조한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서산 태안은 어느 시군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과 태안은 지난 8년간 발전이 정체되었습니다. 서산 태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준비해서 서산 태안을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먼저 서산에는 기업형 신도시,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하겠습니다. 인구 3만 명, 30만 평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인구도 확 늘고 서산의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할 겁니다. 국제학교,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수소전기차 완성차 생산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완성차 생산단지와 서산 지곡 성현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서산을 명실상부한 첨단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서산의 오랜 수건 사업인 첨단 정유사학 국가산단도 유치하겠습니다. 태안은 재생에너지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을 조성하고 마을 발전소를 확대해서 그 개발 수익을 국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 형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아리백산단, 즉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수출 기업들이 태안으로 몰려오게 하겠습니다.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좋은 일자리를 우리 태안 국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닿지 않는 태안에 서산 태안 고속도로를 만들고 내포철도를 꼭 유치해서 태안을 전국으로 향하는 출발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조한기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성일종 후보께서 개별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조한기 후보님 기업 혁신파크를 만든다 그랬는데 30만 평 규모, 위치는 어디입니까? 또 앵커 기업은 어느 기업을 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기업 혁신파크를 만든다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 건지 그리고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120개 과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을 비롯한 4개의 시군이 이미 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주체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좀 밝혀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해상풍력 또 햇빛연금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햇빛연금을 만든다고 한다면 태양광을 설치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할 곳이 어딘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 또 군과는 협의를 했는지 풍력을 한다고 한다면 군의 작전성 검토를 꼭 받아야 됩니다. 육해공을. 그래서 여기는 어느 부서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책을 내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토론 방식을 바꿀까요? 단답식으로 하나씩 대답 드릴까요? 주도권 토론을 제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기업 혁신파크에 대해서. 그리고 앵커 기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혁신파크 안에 수소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기업도시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의 기업도시 규모가 굉장히 커서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이 개정을 내서 완화하고 여러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산 태안에는 국가산단도 없지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거쳐서 홍성, 천안, 논산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됐고 당진이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혁신파크는 거제, 춘천, 포항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서산에 국가산단은 하나 없고 옆 동네 당진이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했는데 그거를 해야죠. 8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 발전소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어딜 딱 찍어서 태양광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상 풍력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발전소를 통해서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을 드리겠다고 공약을 한 건데요. 전 세계의 성공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에 이미 분기에 40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을 시작한 마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후보께서 1분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기업혁신파크를 만드는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도 모르면서 이걸 공약을 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이 위치를 얘기를 못 하십니까? 위치를 알아야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죠. 이 공장에 들어가면 용수나 폐수, 도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밝혀달라는데 그걸 밝혀주실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요. 마을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햇빛 연금을 만든다 그러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만들 장소가 있어야 이 수익이 나오지요. 그거 조사한 데가 어디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얼마의 전기가 생산이 돼서 주민들한테 돈을 줄 수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마을 발전소라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가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한다고 해서 장소를 특정하라고 하시면 부동산 투기하라고 부추기시는 거죠. 그거는 성일종 후보님께서 무언가 사업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마을발전소 사례들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굉장히 많은데 들어보세요. 신안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철원에는 두루미 태양광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가실이라고 마을 있는데 여기는 마을에서 운영하던 공동 목장의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태백에는 가덕산 풍력 발전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 참여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상업 발전을 시작했고요. 상당한 이익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을 태하는 폐쇄를 해야 돼요. 내년부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석탄 화력을 폐쇄하게 되면 태안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큰 기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태안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석탄 화력을 중심으로 있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참에 태안을 재생에너지의 전진기지, 재생에너지 기술의 첨단 산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백 산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단이 조성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출 기업들이 태안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 검증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이곳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와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조한기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슬모 여숲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고 바다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호리병처럼 생긴 가로림만의 입구를 조력댐으로 막는다고 해서 많은 어민 시민들과 함께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우리의 자연입니다. 지금도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에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자연공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산 태안 관광산업의 역사에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타조사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사업비도 대폭 감소해서
출발할 때는 2,700억대였는데 지금은 반토막 나서 1,236억 쪽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서산공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그렇고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예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런 문제 챙기셨어야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지 꼼꼼히 챙겨서 예산 원안 보관시키고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겠습니다. 가로림만을 순천만을 능가하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성일종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아주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7월 5일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법적 근거를 제가 직접 발의를 해서 12월 8일에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올해에는 예산 20억 원을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한기 후보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로림만이 고사위기라고 하는 프랑카드를 또 걸으셨어요. 저는 이러한 사업이 안 될 때는 충남도 서산시 지역 주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걸 함께 끌고 가고 밀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고사위기 하는데 여기에는 충남도와 서산시가 함께해서 전에 양승조 지사나 또 맹정호 시장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거 추진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 서포트하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프랑카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한기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성일정 후보님 국회의원으로서 힘내서 열심히 해서 가로림만 예산 제대로 복원하라고 현수막 걸었던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가로림만 생태공원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128km에 이르는 생태 탐방로, 장구도 밤섬의 갯벌정원, 이원 만대의 등대정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줄어서 무슨 사업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예타 결과 발표는 연기된 겁니까? 아시는 내용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너무 거대하게 잡았죠. 처음부터 맹정호 시장, 양승조 지사에서 할 때부터 너무 거대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예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많이 보러 오시고 내방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범 서식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나머지 주요 시설 중심으로 해서 가면 이게 예타가 되겠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조금씩 줄여준 겁니다. 이 일을 되게 해야지요. 아니 여기에 뭐 3천억이나 3조는 싫습니까? 저는 이 일을 되게 해야 되고 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전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성일종 후보께서 30초간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로림만 가지고 조 후보님 계속 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 후보님한테 지역에 사전 오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지역을 다 파악했다고 여러 번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서산공항 물 건너갔다 이렇게 프랑카드 걸었지요. 가로림만 고사위기라고 해가지고 또 마치 이 사업이 폐기되는 양 이런 또 프랑카드를 거셨어요.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12월 12일부터 이거를 못 들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답변 1분씩 동안 듣겠습니다. 성일정 후보님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요.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님이셨잖아요. 후보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 태안의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서산공항 사업 제대로 챙겨라.
이런 의미로 제가 현수막 걸었던 거고요. 아니 실무자들이 못한 거 국회의원이 하겠다 이렇게 거셨잖아요. 실무자들이 못할 때 국회의원님 나서 직접 하시지 그러셨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예타 다 통과했지요. 예타 통과 안 된 다음에 그게 낼 수 있는 핑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일정 후보님 얼마 전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완료율 0% 이런 발표가 나가지고 곤욕을 치르셨는데 저는 그거 성일정 후보님 4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거 해명을 제대로 하셨어야 돼요.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서 안 됐고 어떤 사업은 이만큼 왔다. 정직하게 유권자들한테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수호 통역사 교체가 있겠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토론회가 이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 두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인구 유입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에 정착한 일부 주민들이 출산, 양육과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때문에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과 의료, 교육과 문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요. 각 후보께서는 인구 유입과 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인구 유입과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위해선 우리가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일자리 격차와 의료 격차, 문화 격차, 교통 격차 같은 것이 되어야 인구가 우리 지역으로 몰려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미래 첨단 국제도시를 만들 겁니다. 또 지금 충남도와 서산시가 만들고 있는 여러 공단들도 함께 잘 어우러지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두 번째, 의료 격차는 서산의료원에 이미 심내혈관센터가 개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연결을 해서 좋은 시스템이 더 장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 격차는 우리 지역에 국립국악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오면 문화의 격차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교통 격차는 이미 제가 내포 태안선이라고 하는 국가 10개년 철도 계획망에 이미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요거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산 태안 고속도로도 이미 2억 5천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학교까지 유치되면 인구 증가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조한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서산은 인구가 18만 명 선에서 그리고 태안은 6만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태안은 조금 줄어들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서산에 기업 혁신파크 유치해서 하고 태안에서는 아리백 산단 즉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 기업들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기업 혁신파크와 전기수소차 완성차 생산단지에 서산의 산재에 있는 자동차 산업 관련 인프라를 하나로 모아보고요. 그리고 태안에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석탄화력 폐쇄에 대한 일자리 감소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소멸의 가장 취약지는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을 살려야 서산 태안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농업에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는 약속 잘 안 지켜졌죠. 우리 농민들 어떡합니까? 이 상태면 벼농사 짓기 어려워집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환경이고 문화이고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자산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서산과 태안의 인구를 유지하고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혁신 파크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한다고 우리 조 후보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치를 얘기를 못 해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유치를 하려면요. 어디가 주체인지,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업 혁신 파크 주체가 누굽니까? 이거 대답해 주시고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서산시나 충남도하고 어떤 협의를 하셔서 이런 그 가능성 있게 내놓은 정책인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합니다. 성일정 후보님, 지금 제가 어느 지역에 부지를 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 유도하는 건데 그걸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는 게 답답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당진 옆 동네 당진이 지금 기업혁신파크 유치해서 사업 시작했죠. 거제했죠. 춘천했죠. 서산에 국가산단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성일정 의원님 다른 도시들이 기업혁신파크 유치하고 좋은 기업들 끌어들일 때 무슨 일 하셨어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내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씩 둘씩 따지시는데 제가 수소전기차 완성차 공장 넣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짐작 못합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활력을 집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기업혁신파크 잘 유치해서 서산 인구 늘리고 서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조한기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태안의 무인기 활주로, 군사 무인기 활주로 얘기하면서 태안에 거대한 미래 항공 관련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게 태안군하고 협의가 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도 이 사업을 담당하는 태안군의 실무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태안군 패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지자차장과 잘 협력해서 사업. 네,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1분간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 ADD의 국방과학과 관련되는 것은 군사사항에 관련된 일입니다. 아마 시간이 되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국방의 간사로서 이 일을 추진해 오면서 충남도지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 사업을 충남의 어느 지역으로 좀 유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방과학연구소와 또 방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게 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의견을 냈고 그 심사 결과 우리 지역이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1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 사타가 끝나면 이제 우리 태안군으로 자연스럽게 협의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허위사실,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한기 후보부터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일정 후보님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는 발언을 하셨다가 그게 언론이 나서 많이 혼났죠. 아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3줄짜리 사과문 올리셨어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문제입니다. 애꿎은 대학생들만 성일정 후보님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일정 후보님께 2번이나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인 친일 외교 과연 무슨 명분이 있고 무슨 실리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독도도 팔아먹을 기세입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정책에 관해서
후보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예를 잘못 들어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미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기 후보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저는 조한기 후보님께서 막말하시고 천안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도 천안함 생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어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단합은 무엇인가 하고 이게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입니다. 또 김정일 서거가 그 뒤에 1년 뒤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이 서거라고는 존칭어를 쓰면서 조문단을 가야 한다고 30초만 그랬거든요. 드린다고 했잖아요. 잠시만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종북 탄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등방문 이또이름이 비판하는 게 우리 국민들 열등의식입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종 후보님 사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등방문 비판한 게 열등의식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사과하시죠. 그 이후에 페이스북으로 제가 송구하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후보님 이 이등방문 이또시로부미 관련해서 이게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017년 페이스북에도 일본의 인재들 얘기하면서 비슷한 거 쓰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에 다른 장학금 수여식 장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이런 정도면 이거 실수 아니죠. 일본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당한 역사를 물려줘야죠. 독일에서는 히틀러나 나치 찬양하면 처벌받습니다. 제가 역사 왜곡 처벌 방지법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성일종 의원님 이 문제 찬성하시죠? 저는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를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일몰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학재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이 예를 잘못 들었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이미 제가 정중하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감언 이슬로도 핵 오염수가 처리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 수탈의 원흉인 이등방문 이또히로미가 인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태안은 애국 충절의 고향입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신 옥파 이정일 선생, 그다음에 우은 문양목 선생님, 그다음에 초대 서산시장을 지내신 김기흥 선생님의 부친이신 김용환 선생님,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서산태안의 역사를 우리 후배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역사왜곡처벌법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일종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조한기 후보께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걸 발표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비지구 일대 이미 다 발표했습니다. 투기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도 얘기 안 하시고 이 주체가 누구냐고 하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그것도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게 뭐죠? 어디죠? 아니 그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수소차, 전기차, 완성차 공장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미니 신도시 조성하는데 그걸 미리 말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저는 자, 우리 됐습니다. 성일정 됐습니다. 후보님 주도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주도권은 아시던데 주도권은 왜 제가 자꾸 그렇게 행사합니다. 질문을 하시는지 주도권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주도권 행사하는 말씀하십시오. 겁니다. 예. 자, 아니 이러한 중요한 인구 유입과 서산시 발전 미래에 대해서 하는데 그 지역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주체는 충남도입니다. 그러면 충남도 도지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 혁신파크를 조금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성립되는 질문을 하세요. 제가 민주당의 혁신파크를 원외 충남도지사하고 협의했습니까? 지역위원장인데 도지사하고 협상한다고 하면 우리 성일정 의원님부터 화내셨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화 안 냅니다. 하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된 아니, 그래, 후보예요. 질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에 제가 대해서 몇 번 말했는데 자, 됐습니다. 옆에 당진 기업혁신파크 됐습니다. 유치하실 때 뭐 하셨어요? 서산이 신청을 안 했잖아요. 태안이 신청을 안 했잖아요. 신청 안 했는데 국회의원이 합니까? 아니 충남도가 신청하는 겁니다. 아니 MOU는 아니, 충남하고 가만히 계세요. 서산하고 주도권 저한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저한테 있습니다. 그건 왜 또 충남도가 못한다고 송일정 그러십니까? 후보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충남도가 서산시나 태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야 국회의원이 하지요. 마치 국회의원이 일하는 것처럼 또 이제 빠져나가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한다고 한다면 지역이나 또 이 주체도 모르면서 이걸 그냥 아니 첨단 미래도시 만든다고 하니까 카피하듯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정확하게 좀 아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조 후보님 답변 그 드릴까요? 공약 아예 할 거 없습니다. 그 MBC에서 공약 그 완료율이 0%라고 이게 편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건 아시죠?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조 후보님께서 공약 완료율이 아니고 방송에서 얘기한 공약 이행률 0%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이거는 완전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MBC에서 이거를 해명을 요청하니까 얘기도 안 했고요. 그래서 MBC가 지금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죠? 제 답변할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답변 저 시간 30초 수사를 지금 보장해 받고 주시기 계시죠? 바랍니다. 네. 네. 혼자만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 드려요. 네, 30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상일정 후보님 잘 아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번에 또 상일정 의원님이 상대 후보자 비방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본부에 물어봤어요. 공약 완료율과 공약 이행률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공문 보내드릴 수 있어요. 완료율을 이행 현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후보님. 그런 보도가 났으면 우리 유권자들한테 됐습니다. 정확하게 저한테 뭐는 주도권이 했고 있습니다. 뭐는 못했다 이거 저한테 하셔야죠.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조한기 후보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의정 보고서도 냈고 또 프랑카드를 통해서 서산공항 예산 반영에서부터 자몽저수지 수상파크 만드는 거, 의료원, 또 해양치유센터 등 다 냈습니다. 이거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행률 0%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완료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행률로 말을 바꿔가지고요. 카드 뉴스 뿌리고 보도자료 내고 지금 많이 하셨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그거를- 상일정 후보님 잠깐만요. 그러면- 완료율 아니, 저한테 0%로 나온 있습니다. 거 왜 저한테 그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거는 이쪽에서 예. 잘못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수사- MBC가 정정 보도 했어요? 반론 보도 말고 매니페스토 본부가 공약 완료율 0%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수정 아니, 의견 자, 내셨냐고요? 그러면 지금 그거 저는 가지고 냈습니다. 오세요. 그럼 내가- 수정 의견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냈는데 후보님이 수정 의견 자, 제출한 거 말고 매니페스토 본부가 이거는 했냐고요? 명백한 허위 사실. 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성일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태안 군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책임질 사람이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능력과 비전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동정심으로 표를 구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들어봤지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현명한 우리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들께서도 동정심에 호소하는 무능한 후보의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를 이번에 당선시켜 주시면 집권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에 도전하여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끌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선의 힘을 바탕으로 서산 태안을 50만 인구의 미래형 첨단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서산 태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미래와 과거, 발전과 퇴보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당 3선과 야당 초선이 될 후보 중 현명한 선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책과 비전으로 표를 모으려는 후보와 네거티브와 동정심으로 표를 얻으려는 무능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한기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서산 시민 태안 국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어떠셨습니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한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5번째 도전입니다. 떨어지고 떨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전하고 도전하는 저 조한기의 끈기와 뜻심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 조한기에게 제 고향 서산 태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한기 화려하진 않지만 감언 이설로 사람을 홀리듯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진심과 정성으로 지역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조한기를 한번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절박하지만 대한민국도 정말 절박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의 3년은 정말 끔찍합니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번쩍 들게 표로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한 줌의 검사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 운영의 기조 바뀌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겁니다. 그래야 서산 태안도 정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서산 시민 태안 군민의 위대한 힘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오기 조한기, 우리 서산 시민 태안 군민을 믿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